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차 회사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진호연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의 약 99% 이상이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해운 분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 특정 기술을 갖추고 면허를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해기사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고 선박의 운항이 사람의 손에 맡겨져 있는 한 반드시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오늘은 소위 해기전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해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유지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각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 오늘 자리해 주신 전문 패널 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간단한 양력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옆으로 국내 해운선사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한국해운협회 이철중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운협회 이철중 이사입니다. 저는 해운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고요. 지금은 한국해운협회에는 2001년부터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맡는 업무는 해운 전문 인력들, 해계사들에 대한 일들을 가장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미래 해운 전문 인력, 그다음에 올해 시작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다음에 해운 기업에 대한 ESG 도입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오른쪽 옆으로 목포해양대학교의 정중식 해사대학 학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 정중식입니다. 저는 국가에서 길러낸 해기사로서 약 4년간의 승선 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해상통신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양대학에서 20년 동안 교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왼쪽 옆으로는 한국해양대학교의 김진권 해사대학 학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 김진권입니다. 저희 대학계에서 부딪히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MZ세대에 대한 특성에 따르는 변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특히 해기직과 관련된 부분들은 해기직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토론회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왼쪽 옆으로 우리나라 해기사를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한국해기사협회의 양희복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기사협회 상무 양희복입니다. 네, 저는 국내 선사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15년부터 협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는 주로 해기사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법령, 또 제규정 개정이라든가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끔 제가 해기전승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토론을 통해서 해기전승을 위한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본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해기전승과 관련된 내용, 해기전승이 무엇인지, 해기전승이 왜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기사 육성 현황, 한국의 해기사 육성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MZ세대, 4차 산업시대 이러한 인력들의 어떤 특징, 이슈, 쟁점,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거에 따른 또 개선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 대책 개선과 대책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기관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노조나 기업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정부 측면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준비된 논의 사항인데요, 쟁점 사항인데 첫 번째가 이제 핵이 전승입니다. 핵이 전승. 핵이 전승은 이제 한자적 의미로는 어떤 해사 기술을 이제 후세대에 전승한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핵이 전승이 도대체 뭔지 우리 개념적 측면에서 우리 양희복 상무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 토론회를 또 준비해 주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님과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진호연 박사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8월 4일입니다. 저와 또 나름 해기사들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오늘이 한국해기사협회 창립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8월 4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해기사협회에서는 저희들이 또 창립 기념식도 간단하게 갖고 또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도 하면서 저희가 68주년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해기사협회는 선박의 운항, 경영, 관리의 전문 직업인 해기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해기사의 권익 신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해기사의 사기 진작과 자질 향상에 진력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54년 8월 4일 대한해원협회로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5년 당시 총 상선 해기사 수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당시 15,898명이었습니다. 국적선이 4,410명이었고 해지선이 11,488명이었습니다. 금년 발간된 2022년 한국선어통계연보의 총 상선 해기사 수를 살펴보면 총 8,690명입니다. 국적선이 6,898명이고 해지선이 1,792명입니다. 1985년 15,898명과 현 2022년 8,690명 총 상선 해기사 수를 비교하면 자그마치 45.3%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거의 50%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해기 단절로 인해서 해상직 해기사의 부족은 물론이고 육상 및 해사 산업계 전체의 해기사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해사 산업계에서는 해기 전승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진호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해기 전승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해기는 바다의 자와 제주기 자를 써서 선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승은 전할전, 받들승, 즉 문화, 풍속, 제도 따위를 이어받아 계승하거나 그것을 물려주어 잊게 한다라고 하는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기 전승을 굳이 풀어서 말하자면 선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을 이어받아 계승하거나 후대에 물려주어 잊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해기 전승에 대한 3요소로서 해기, 테크놀로지와 해기 매력화, 모티베이션, 그리고 해기 정신, 스피릿 이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기 전승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기 인력, 즉 해기사는 국가의 전략 자산이며 국가에서 관리가 필요한 필수 자원임을 인식하는 등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 정부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한진해운 사태로 무너진 국적선대를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HMM 등 국적선대를 재건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국적해운선대의 재건이라는 마중물이 국가 전략자산인 해기인력의 해기 전승까지 이어지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기 전승, 이런 해사 기술, 이런 해운 기술 이런 것들을 후세대에 물려주고 계승하는 그런 일을 해기 전승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럼 그러한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나왔는데 국가적 측면에서나 사용자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해기 전승이 왜 중요한 건지, 정말 필요한 건지, 이것을 이제 국가적 측면, 사용자적 측면, 산업계 측면, 그래서 다각도로 우리가 한번 필요성을 인식해봐야 될 텐데, 국가적 측면에서 그러면 이 해기 전승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 김진권 학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금방 말씀하셨던 해기 전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나중에 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해운 산업계적인 측면이라든지 사용자적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하나 국가적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저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해운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산업적인 측면에 못지않게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아시다시피 물적 교역의 99.8% 이상을 해상 운송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은 100%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송된 군수물자의 95%가 해상 운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국가로서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들은 비상사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 이런 핵이사에 대한 역할들이 이런 군수물자에 국한되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비상상태를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측면에서의 핵이사 한 명을 양성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선근무 예비역 제도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투입한 예산으로 길러낸 이 핵이사는 언제든지 예비원으로서 비상사태 시 해군 예비 인력으로서 활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특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안보적 측면에서 핵이사의 역할의 아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너지원을 100% 수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확 실감이 나는데요. 예. 바로 이어서 그 사용자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핵이 전승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중식 학장님께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핵이사의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들을 살펴봤을 때 70년대, 80년대 한참 그 수출입 화물이 물동량이 한참 부흥하고 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선원들이 가진 이런 매력이라는 부분들은 세계 선주들에게 인식이 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선원에 대한 매력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어쩌면은 해운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이나 거의 3,000여 개에 달하는 이런 부대 산업들이 융성하게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으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선원들의 이 해운 산업에서 이룬 이 역할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사용자 측면에서 선원의 가치성을 좀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선원의 그 육성 구조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은 선주 단체에 의해서 선원을 길러내는 게 유럽이고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우리나라의 그 해운의 역사 속에서 선원의 그 위치와 역할 또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원의 역사에 있어서 또 선원의 그 육성 과정에 있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핵이사협회의 어떤 통계 자료나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어떤 결과들에 따르면은 결국은 초급 핵이사들의 이런 단기 승선으로 이직 현상이 일어나고 또 오히려 상급 핵이사는 이렇게 부족 현상을 빚어냄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선박 관리 산업이나 관련 부대 산업들의 어떤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핵이사에 대한 평가는 결국 어떻게 이 핵이사에 대한 부가가치를 자꾸 살려냄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해상직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어떤 정책의 어려움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회기 전승이라는 부분을 기본적인 사항부터 우리가 다루어서 결국은 저변에 있는 해운을 이루는 저변을 이루는 핵심 요소인 선원에 대한 그런 역할 또 선원에 대한 매력화를 갖다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적선언이 한국 그 해운 산업, 그다음에 기간 산업의 여타 다른 기간 산업에 해온 기여도가 굉장히 높지요. 자연스럽게 또 유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본과 유럽의 이런 그 해기사 양성은 선주단체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회는 정부가 또 이렇게 나서서 해주고 있는 측면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산업계 측면에서 사용자 측면과 산업계 측면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산업계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산업계를 대표하시는 이철중 이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해운협회에서 특히 선원 정책 그리고 안전 정책 그다음에 환경 정책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선원 정책 그 중에서도 해기사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산업계라는 의미는 해운일 텐데요. 해운이 기원전 3,00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이미 5,000년 이상을 변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어온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래에도 유지될 산업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또 전체 해운 및 연관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해기 인력 그리고 해기 전승이 필요할 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출입 화물의 99.8%가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고 있고 선박의 안전한 수송로 확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적 선대와 함께 해기 인력은 국가의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적 선박이 없을 경우에 수출입 물류 대란 시 국가적인 무역 손실이 막대하며 최근에 팬데믹에 따른 국제 물류 혼란으로부터 우리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보 측면에서도 국가의 전략 물자 그리고 군수 물자 수송을 위해 국적선 유지와 국적선대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국적선원 중 그 중에서도 해기사 양성은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 산업계에서 보는 그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운의 역사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한 5,000년 됐답니다. 우리 그 산업계의 어떤 근간이 되는 어떤 산업 물자의 수송, 그 다음에 국적선언의 어떤 그 전략적 자산에 대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비드19로 인한 무역 손실, 이 중심에는 우리 해기사, 우리 선원들이 있었다. 해기 전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 해기 전승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혹시 추가 보충 설명이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본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2010년 마닐라 SDCW 어멘드먼트의 뒤편을 이렇게 보았을 때 IMO로서는 당연할 수는 있지만은 그 해기사라는 어떤 직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이 선원직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나 해운회사, 선주, 선박관리자, 선원단체의 어떤 모든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원들이 이 해운 산업에 머물도록 해운 직업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서로서 결의안의 어떤 문서로서 나타난 게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어떤 강제 사항도 아니고 어떤 일종의 이제 캠페인과 같은데 캠페인보다는 조금 더 명문화된 형태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MLC라는 국제 노동협약이 발효돼서 이제 노동의 질 개선이라는 것도 명목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 MLC의 발효에 의해서
선언사에도 선박 내에서도 업무 환경도 많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결의안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선언이라는 어떤 직업 환경을 국제사회가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직업적인 어떤 매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미래 헬기 인력 그 육성 협의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발족이 돼서 민간이 중심이 돼서 헬기 전승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2010년 마닐라 회의에서 헬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원 직업을 매력화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줄기를 갖다가 뽑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닐라 회의 결과에 나타난 이 결의안 문서를 상당히 의미 깊게 뿌리를 두고 고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제해사기구죠. 국제해사기구의 그 STCW 협약, 선원의 자격증명 교육훈련 당직 규정에 관한 협약. 2010년도에 이제 전반적인 그 사항들을 많이 개정을 했는데 마닐라에서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협약 이렇게도 부르기는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결의서의 형태로 선원, 헬기 전승, 선원직의 보호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결의서를 채택을 했습니다.